보자. 자,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에서는 1차, 2차, 뭐 1차, 1차는 우리가 그 전까지 다 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1차,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푸는 방법이 뭐 대입법도 있고요. 대부분 등식법도 있고요. 뭐 대입법도 있고 뭐 가감법 뭐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우리가 1차, 2차도 마찬가지예요. 대입법을 보통 얘네 많이 써요. 그래서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식에다 대입해서 풀죠. 그래서 1056번 보자.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얘네들의 해가 알파랑 베타 했을 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1차를 2차에다 대입을 할 거란 말이야. 대입을 하면 무슨 식이 되냐면 한 문자로 정리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즉 얘를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로 해서 y에다가 대입하면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의 제곱은 5. 정리하니까 2x 제곱 플러스 6x 3, 3은 9, 5가 넘어와서 빼니까 플러스 4는 0.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방정식이 x가 2개가 나오면 2차 방정식이고 x가 2개가 나오면 그럼 y도 2개가 된다는 얘기야. x, y는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y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렇게 풀리는데 사실 요거는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얘는 어머니한테 분명히 니들 학교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에이, 자, 보자. 자, 대칭형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x와 y가 똑같은 조건 안에 있는 거야. 해가 대칭되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도 어때요? 방정식이 변함이 없이 똑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x 플러스 y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뭐 요거 우리가 정리를 하면 뭐 x 플러스 y의 제곱이 9. 그러면 2xy 그러니까 xy 값을 구해야 되거든. 5 플러스 얘가 9니까 얘는 4. 즉 x 곱하기 y는 2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대칭형 연립방정식 대칭형 연립방정식에서는 xy의 합과 xy의 곱을 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풀이.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xy를 두 근으로 하는 t방정식을 세웁니다. xy를 두 근으로 하는 t방정식을 세우죠. 그러면 t방정식을 세워보면 t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러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x는 y는 대칭형이기 때문에 한 놈은 얘, 한 놈은 얘예요. 왜? xy를 두 근으로 하는 t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이 x랑 y거든. 그래서 누가 x인지 누가 y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해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대칭형 연립방정식도 있다. 자, 근데 어쨌든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1차를
대입을 해서 한 문자의 2차 방정식을 뽑아낸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면 y도 2개이기 때문에 2개의 순서쌍으로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x가 중근이 나오게 되면은 y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쌍의 해가 나올 수 있고요. 또 x가 허근이 되면은 x가 만약에 허근이 되면 집어넣었을 때 y도 허근이 되기 때문에 x가 허근이면 y도 허근이 된다. 그게 1차, 2차 연립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자. 다음 유형. 1063번 볼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1063번이 대칭형 연립방정식이야. 어떻게 해서 푼다? 1063번 t방정식 세우기야. t방정식 세우기예요. 지금 x 플러스 y가 7이고 x 곱하기 y가 12야. 얘는 우리가 물론 대입해서 풀어도 되긴 돼요. 근데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 0. 그래서 t는 3 또는 4. 자, 두 근이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랑 y이기 때문에 x, y는 3, 4, 4, 3 이렇게 되죠. 1070번 연립방정식 y 플러스 2x는 k 2x제곱 마이너스 y는 3 연립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1차,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1차를 2차로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y니까 k 마이너스 2x는 3. 자,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 어때야 되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방정식이 only 한 쌍의 해만 가지래요. 아까 얘기했죠. x가 2개 나오면 y도 2개 나와요. 대입하니까. 자, 그럼 얘가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x가 중근 하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면 1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 1 플러스 2k 3이 6 됐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구해집니다. 자, k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x가 중근이 나와요. x가 중근이 나오니까 x가 하나야. 그래서 집어넣으면 y도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한 쌍의 해가 되는 거죠. 정답 1번 마이너스 2분의 7이 돼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특히나 경우의 수, 순열조합 그런 쪽은 개념을 확립시켜야 되거든. 정리해야 돼, 개념을. 그러니까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유형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배워야 돼. 그래서 유형을 많이 살펴보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서 싹 정리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너희 학교 부교재 그거 할게. (7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4인 원을 C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X, Y 인 두 원을 C1, C2라고 했을 때 두 원 C1, C2는 서로 외접하고 각각 원 C에 내접한다. 원 C1과 원 C2의 넓이의 합이 100파이였을 때 X-Y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대충 그리면 이런 얘기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원에 내접하는 두 개의 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는 반지름이 y, 하나는 반지름이 x인데, 근데 큰 원의 반지름이 14래요. 그래서 식을 찾아서 연립해서 x와 y를 찾아보자. 자, y 그러면은 요 길이도 y, 이만큼도 y, 요만큼은 x. 따라서 2x 플러스 2y가 28이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14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구해졌고요. 다음, 두 원의 넓이의 합이 100파이래.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00이다. 연립. 역시나 얘도 x를 y로 y를 x로 바꿔도 방정식이 변함없는 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대칭형 연립 방정식이 가능해요. T방정식에서 푸는 거 가능해요. 얘 어떻게 해도 되죠? 대입해도 됩니다.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자, 얘는 그냥 대칭형 연립 방정식이 훨씬 낫겠죠. 왜? 숫자가 크니까 이거 대입하면은 좀 대입해서 뭐 14제곱 물론 알긴 하지만 치기 좀 그러니까 T방정식 세우자. T제곱 마이너스 14T. 그러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은 196. 100 플러스 2xy니까 96 2로 나누니까 48. 두근의 곱은 48. 그러니까 68에 48. t는 6 또는 8. 그러면은 x랑 y는 6, 8, 8, 6 해서 순서쌍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가 더 크대. x가 더 크다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래서 8, 6 둘이 빼면 정답은 2. 성훈아, 너 시험 점수 써봐. 너 생각해보니까 내가 시험 점수 너 못 들었어, 너만. 시험 점수 써봐. 그래, 알았어. 1084번 봅시다.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에 대하여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지금 연립방정식이 x제곱 3xy 마이너스 4y 제곱은 0, 2x제곱 y제곱은 33. 자, 2차 연립방정식은 두 개의 식 중에서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있고요. 원래 인수분해 안 되는 꼴도 있는데 그게 교과 외과정으로 빠져서 인수분해가 그냥 되는 꼴이 나와요. 이렇게. 자, 둘 중에 하나라도 인수분해가 되는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얘는 인수분해 안 되죠?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x-4y, x 플러스 y 곱해서 0이 되지. 그러니까 조건이란 건 이런 거야. 둘이 곱해서 0이 되는데 그럼 얘를 만족시키거나 또는 얘를 만족시키거나 그런 얘기거든. 자, 그러니까 방정식 이렇게 풀자고. 어떻게? x-4y가 0인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x 플러스 y가 0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풉니다. 그러면 얘랑 나머지 2차식 얘를 연립해서 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차, 2차 연립방정식 우리가 아까 했지만 해가 두 쌍이 나오죠. 해가 얘도 두 쌍이 나오겠죠. 그러면 두 쌍이니까 몇 쌍? 총 4쌍의 해까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3쌍도 나올 수 있어요. 어디서? 중근, 두 개의 근. 중근. 그러면 두 쌍. 됐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대입해야 되겠죠. x에다가 4y 갖다 집어넣어서 이번엔 풀어보자. x에다가 4y 집어넣으니까 4, 16, 32 y제곱. y제곱은 33. 33y제곱이니까 y제곱은 1. 그러니까 x, y 구해보자. y가 1이면 x는 4. 여기 또 눈으로 돼야 돼. y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해서 두 쌍의 해가 나왔고요. 여기서도 두 쌍의 해가 나오겠죠. 자, x는 마이너스 y, x에다가 마이너스 y 갖다 집어넣으면 3y제곱 33, y는 뿔마 루트 11. 그러니까 x, y는 y가 루트 11이면 마이너스 루트 11, y가 마이너스 루트 11이면 루트 11 해서 총 4쌍의 해가 나온다. 자, 그런데 하나 얘기를 해줄게. 사실 보자면은 이런 얘기야. 얘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배우지 않았는데 기하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얘는 뭐냐면은 타원이에요. 타원. 이렇게 생긴 아이야. 또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있지. 이런 애들 타원이에요. 이런 타원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하에서 배워요. 그럼 얘는 누구지? 직선이지. 그러니까 연립을 해서 이러한 교점. 얘는 뭐 이렇게 생긴 교점이거든. 그래서 교점이 4개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점 구한 거라고 보면 돼요. 도형과 직선의 교점. 이게 기하적인 의미야.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 유형 26번 봅시다. 두 2차 방정식이 얘랑 얘네들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마플 시너지에서 우리가 기본 유형들을 왜 싹 다 살펴보고 있냐면 니네 이번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대략 한 10번까지? 그지? 대략 한 10번 정도까지는 기본 유형들로 나오잖아. 그치? 그럼 그것만 다 맞춰도 몇 점이야? 50점 가까이 되지. 50점 좀 모자랄게. 그치? 그걸 다 맞추면. 다 못 맞췄지? 다 맞췄어? 그리고 그 뒤에 것들 뭐 몇 개 풀어. 그럼 60점 넘어가고 70점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본 유형에서는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자, 요거 볼게. 여기는 2차 방정식. 당연히 해가 두쌍 또는 중근 또는 허근. 두쌍, 중근 또는 허근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 둘이 뭘 가지라고 했냐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래. 그러면 이런 얘기야. 만약에 두 개의 인수, 이거 인수라고 생각하세요. 인수. 1차식, 1차식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식과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었다라고 치자. 그 둘을 식 두 개를 변변 만약에 더했어. 그러면 더하면 A에 B 플러스 C는 0. 둘을 뺐어. A에 B 마이너스 C는 0. 둘을 곱했어. A제곱에 BC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식을 나누지만 않으면 공통인수는 그 공통인수인 A는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두 식을 공통근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두 식을 뺄 거야. 왜 뺄까? 빼면은 차수가 떨어지거든. 자, 그래서 두 식을 뺍시다. 뺐어요. 그러면은 A-B의 X
b-a는 0 이렇게 되고 그래서 a-b로 묶어주니까 x-1은 0. 자, 그럼 공통근이 어디 있는 거냐면 얘가 공통근이에요. 얘가 공통근. 그럼 얘는 왜 안 되느냐? 얘는 0이 될 수 왜 없을까? 얘가 0이 되면은 즉 a는 b의 경우에는 두 식이 어떻게 되지? 그치. 두 식이 같아지면은 이 방정식으로 두 식이 같아요. 그럼 공통근이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근이 두 개가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아닌 거죠. 따라서 정답 공통근 x는 1이 근이에요. 자, 그러면 x는 1이 공통근이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a 플러스 b x에다가 뭐 하면 돼?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성립해야 되거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져요. 됐지? 자, 연립방정식은 어떤 애들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식의 개수와 그리고 문자의 개수가 둘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2차, 2차 연립방정식 XY 문자 두 종류, 식이 두 개. 그래야지만 연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너희들이 질문했을 때 야, 조건이 부족한데 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야. 조건 안에서 우리가 식들을 찾아서 연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문자는 두 종류가 되는데 식이 모자라. 그래서 연립을 못하는. 나머지 정리에서도 있었죠. 3차로 나눈 나머지 할 때. 자, 그런 것 같이 조건이 부족하면 연립 불가능해요. 그런데 부정방정식입니다. 이거 개념 잘 들어.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니 불자고 정하다.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해가 너무 많은 거야. 왜 해가 많느냐? 부정방정식은 해를 정할 수 없어요. 왜? 식의 개수랑 문자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으면 그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나중에 만약에 수학과 가게 되면 무슨 자유도 뭐 이런 말들 배우거든. 그런 거 됐고. 자, 문자의 개수가 더 많으면 연립이 불가능해요. 뭐 한 예로. 이것도 부정방정식이야. 자, 근데 얘를 우리는 해석을 달리하면 뭐야? 직선이야.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은 좌표가 무수히 많겠죠. 0,1도 있을 거고 1,0도 있을 거고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부정방정식이에요. 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평면에다가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직선이 나타나죠. 직선이 나타나요.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아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자, 부정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도형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왜?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 점들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도 의미가 그런 거야. 왜 교점 찾는 게 연립방정식이야? 얘를 만족시키는 부정방정식이 무수히 많은 해들과 얘를 만족시키는 무수히 많은 해들이 있는데 연립 뭐야? 공통해를 찾는 거야. 공통해. 그게 교점이야. 됐죠? 이게 개념이에요. 부정방정식은 그런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해가 어떠한 특정 조건 안에서는 간추려져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이런 거죠. 1096번 보자. xy-2x-2y 1은 0.
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y래. 정수 xy.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x 플러스 y의 최대값 구하래. 자, 얘도 부정방정식이에요. 왜? 문자가 x, y 두 종류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해가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해들, 무수히 많은 해들 중에서 정수인 애들만 골라내는 거야. 골라내는 거야. 그런 애들만. 자, 그렇게 되도록 한번 찾아보자. 양의 정수가 아니라 그냥 정수지? 해보자. 자, 그러면은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되느냐? 자, 다시 얘기할게. 정수 조건에서는 우리가 약수 배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얘 풀이 두 가지 보여줄게. 두 가지를 보여줄게. 두 가지. 둘 중에서 문제 형태마다 어떻게 푸는 게 더 편한 것들이 있거든. 그 두 가지를 다 배우는 게 좋아. 자, 두 가지로 다 풀어보자. 자, 첫 번째 풀이 어떻게 하느냐? 자, x로 묶으세요. 그럼 y-2가 나오죠? 그러면 그 x로 묶어서 y-2가 된 걸 여기 뒤에다가 그대로 y-를 똑같이 써주는 거야. 그리고 식이 전체에 정리된다는 느낌으로 자, y의 계수가 -2니까 여기 y의 계수 여기다가 -2를 붙여줘. 그러면 얼마를 갖다 썼냐면 4를 갖다 썼기 때문에 -4를 다시 붙여줘. 그런 다음에 상수항 남아있던 거 -1은 0. 형태만 변형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x-2, y-2 넘겨서 5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둘의 곱이 5가 되는 xy 정수를 찾는 거야. 그러면은 선을 쭉 내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두 수. 자, 정수 빼기 정수니까 이거 정수야. 정수야. 그럼 두 정수의 곱이 5가 되는 i는 1 곱하기 5도 있고 -1, -5, 5, 1, -5, -1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중 되면은 이걸 네 가지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그냥 계산하고 말게 될 거야. 자, 1이 되려면 얘가 1인 거야. 얘가 1. 그럼 x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3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얘가 5가 되고 싶어. 그럼 7 들어가면 되지. -1 되고 싶어. 1 들어가면 되는 거지. -5가 되고 싶어. -3이 들어가면 되죠. 5가 되고 싶어요. 얘 얼마? 7. 1이 되고 싶어요. 3. -3.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가 4쌍이 구해지게 된 거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따라서 정답은 10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풀이도 보자. 두 번째 풀이 봅시다. 두 번째 풀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야. x는 또는 y는 꼴로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x로 묶자. y-2. 나머지 전부 다 넘겨. 그러면은 2y 플러스 1. x는 자, y-2로 나누면 되죠. y-2분의 2y 플러스 1. 그냥 니네 교과과정상에서는 내신 문제 풀 때 보통 이렇게 풀면 돼. 그냥 거의 대부분. 근데 이러한 조건으로 푸는 것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푸는 것도 나중에 있을 거야. 푸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나중에. 고난도 문제들, 킬러 문제들 풀 때.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가분수라고 부르죠. 고등수학 하를 배웠으니까 알 거야. 얘를 가분수라고 불러요. 어떤 애들이죠?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였을 때 차수가 지금은 같아요. 같거나 분자의 차수가 더 높으면 그런 애들을 우리는 가분수라고 불러요. 가분수를 우리가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대분수로 바꿔줘야 돼요.
뭐 이것만 알고면 됐지 뭐라는 생각 갖지 마.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야. 이거 나중에 이런 풀이법 있어. 나중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할게. 자, 그러면은 얘로 얘를 나누자. 그러면은 y-2분의 뭐 나누기 식 나누는 거 해도 되고 2에 y-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5 이렇게 갖다 쓰고요. 그러면 2 플러스 y-2분의 5 이렇게 갖다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거죠. y-2가 누구여야 되냐면 여기 있는 y-2가 얘가 5의 약수여야 돼요. 약수. 자, 그래서 약수 배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약수여야 돼요. 그럼 5의 약수 중에서는요. 음의 약수도 있고 양의 약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의 약수, 양의 약수 전부 다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 그럼 y에 뭐 들어가면 돼? 1.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싶어. 마이너스 3. 얘가 1이 되고 싶어. 3. 얘가 5가 되고 싶어. 7.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뭐야? y. 그러면은 1을 집어넣었어요. 1을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2. x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오죠. 마이너스 3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2, x는 1 나오죠. 이 경우에는 x는 1이 나와요. 3 들어가면 2 더하기 5, x는 7이 됩니다. 이 경우 x는 3이 됩니다. 해서 해가 똑같죠? 똑같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y, 이쪽이 x. 합의 최대값은 7 더하기 3, 10. 풀이를 다 배워야 돼. 자,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에요. 1102번 볼게. 자, 얘도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얘도. 보자. 자, 문자는 x, y 두 종류인데요. 식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 지금 걸려 있냐면 실수 xy야. 그럼 여기 실수인 xy에 대하여 여기서 x값과 y값을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어. 자, 풀이는 역시나 얘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익혀야 돼요.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는 뭐냐? 완전제곱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제곱이 0이면, 완전제곱이 0이면, 연우야, 얘는 0. 그걸 쓰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보자. 얘. 볼 때에는 1차 항을 보세요. 그리고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거죠. x-2y에 제곱되면서 4y 제곱 갖다 썼죠. y제곱 2y 1. 그래서 y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자, 실수 더 빼기 실수, 실수입니다. 실수 더하기 실수, 실수입니다.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래. 얘가 0 이상이고 얘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제곱된 게 따라서 x-2y는 0이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0이 될 수 있습니다. y 플러스 1도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y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해를 찾아주면 돼.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를 찾아주면 돼. 이렇게 풀리면 아주 나이스하지. 왜? 식이 짧거든. 짧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풀이 보자.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느냐? 안 보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3번, 1103번 보이니? 이거 안 보여. 이거 저거 해보고 막 해봐야 돼.
안 풀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자. 다시 얘를 이번에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걸로 보자. 얘를 어떻게 쳐다볼 거냐면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거야. 그럼 얘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면 x는 실수예요. x가 실수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 나온다라는 입장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판별식을 한번 해보자. 판별식이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얘가 어때야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래야지만 x가 실수가 되니까요. 정리합시다. 4y제곱 마이너스 5y제곱 우변 다 넘겨버리자.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 이하 y 플러스 1의 제곱이 0 이하 됐죠? 실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작을 수는 없어. 어떨 수 있어? 같을 수 있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야. 끝.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y에다가 그러니까 x, y 둘 다 실수려면 y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방정식이 x의 제곱 4x 플러스 2. 잠깐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6 빼기 4는 0 이렇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라고 방정식의 근이 찾아지죠. 여기까지 유형 문제 하나씩 지금 대표 유형 빨리 풀어봐. 학교 기출 대표 유형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 빨리 풀고 부등식 살짝 풀고 자 1차 부등식 개념에서부터 나가자. 기본적인 연산들 다들 아니까 1129번은 그거는 그냥 부등식의 성질들 이면서 기억니은 디귿에서 찾으면 될 거고요. 1131번에서부터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는 AX가 예를 들어서 B보다 크다 이런 거 같이 1차 부등식인 거죠. X에 관한 1차식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인 경우로 애들이 겁나 많이 안 왔어. 안 온 애들은 보강할 거야. 자, 보자.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양변을 A로 나누죠. 그래서 X가 A분의 B보다 크다. A가 음수인 경우에, 즉 1창의의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양변을 A로 나눌 때 부동의 방향이 뒤집어지겠지. 이렇게. A가 0인 경우에는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가 0이면 0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얘는 두 가지로 나뉘겠죠. B가 0보다 작은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로 볼게요.
자, b가 0이거나 또는 b가 0보다 작은 음수의 경우에는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좌변은 0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잠깐만. 아하, 작은 경우로 나눠서 봐야 되네요. b가 음수가 되면은 x에 뭐가 들어가도 얘보다 크거든.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돼요. 자,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b가 0 들어가도 그렇고요. 양수가 들어가도 그렇고요. 얘보다 클 수는 없어요. 왜? 좌변이 0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부등식을 풀 줄 알거든. 그런데 이렇게 A가 0인 경우 특수한 해를 갖게 되는 거죠. 요것에 주의하고요. 이게 고등학교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X의 개수에 우리는 그 전까지는 뭐 3X가 2, 뭐 6보다 크다. 이런 거 같이 그냥 1차 부등식 푸는 거였는데 이건 중학교 과정이고요. 이젠 중학교 과정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이거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X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0인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서 각각의 경우에 해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랑은 다르죠. 풀 줄 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게 대수적인 관점이라고 하거든. 해를 찾는 제대로 된 해를 찾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는 걸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걸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걸 배우게 되는 거야. 그게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다른 점이야. 중학교는 뭐야? 그냥 연산만 배운 거야. 고등학교는 다르죠. 1131번 봅시다. x에 대한 부등식 보이죠? a-1x 플러스 1이 b 플러스 2보다 크다. 자, 요거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어. 자, 그럼 얘는 a-1이 누구냐에 따라서 b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이렇게 x만 남기고 나머지 다 우변으로 넘겨서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a-1이 음수인 경우, 즉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요. 양변을 a-1로 나누면 부동의 방향이 당연히 이렇게 뒤집어지죠. 이렇게 되겠죠. a-1이 음수예요. 그럼 b 플러스 1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해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a-1이 0보다 큰 경우, 즉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양변을 a-1로 나눌 때 부동 잠깐만 이거 왜 안 바뀌었냐? 음수니까 이거 바뀌었어야지. 자,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죠. 그래서 a-1분의 b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기억 보시고요. 기억. a가 1보다 클 때 맞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 같이 세 번째 특수한 경우예요. a가 1인 경우를 살펴보자. 그 경우에는 여기는 1차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될까? a가 1이 되면 0 곱하기 x가 b 플러스 1보다 크다거든. 먼저 b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음수지요. 음수니까 해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0이거든요. 얘는 음수거든요. x에 뭐가 들어가도 부등호가 성립하죠. 두 번째, b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어도 되고요. 양수여도 되고요.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기 때문에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x는 없습니다. 해가 없다. 자, 니은 봅시다.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해는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니까 맞죠? 니은 맞아요. 디귿 a가 1, b가 마이너스 1이면 얘 0 되거든요.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탈락.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수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연산만 할 줄 알면 안 돼. 부등식을 연산만 하는 건 안 돼요. 136번은 안 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들 잘 하니까. 141번 볼게요. 141번, 1141번이에요. 자, 요거 부등식을 풀래요. 해보자. 자, 얘는 뭐냐면은 부등식 두 개가 연립된 연립부등식이야. 하나의 식과 두 개의 식이 연결된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연립부등식이에요. 첫 번째 1번 2x, x 넘어가서 x가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8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두 번째 부등식 풉시다. 이것도 연립이야. 요거 풀자. 요거 풀면 돼. x가 넘어가서 3x랑 계산하니까 2x가 크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6 넘어가서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는 4 이상. 자, 연립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둘 다 만족시킨다는 얘기야. 둘 다 만족시키는 x를 찾아야 돼요. 따라서 x는 8보다는 작으면서 4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된다. 라는 거죠. 넘어갈게. 자, 1146번 보자. 자, 연립부등식 역시나 연립부등식 푸는 거고요. 3x, 자, 넘어가서 풀자. 3x가 크거나 같다 6보다. 아래 것도 정리하자. 2x가 작거나 같다 4보다. 계속 풀어보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그렇게 안 풀기는 했지만 수직선에서 해를 찾는 거. 그러니까 부등식은 방정식과 다른 게 방정식은 연립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찾아보면은 해가 그냥 딱 나와. 근데 부등식은 해를 찾는 느낌이에요. 어디서? 모든 실수들 중에서 해를 찾아 나간다라는 느낌이야. 자, 첫 번째 만족시키는 건 2 이상이에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죠. 두 번째 거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둘 다 만족시키는 아이니까 2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x는 2 하나. 이렇게 해가 나오기도 합니다. 부등식이지만 해가 이렇게 딱 하나로 고정되는 경우도 있죠. 자,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오히려 나오죠. 158번, 162번, 1158번 문제 볼게. 연립합시다. 자, 부등식 풀어야 되겠죠? 첫 번째 거 풀자. 2x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7 플러스 a보다 x는 크거나 같다. 2분의 a 마이너스 7보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거 풉시다. 2x가 작다 6보다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해를 갖도록
A가 누구냐에 따라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보자. X가 있어. 항상 우리가 수직선에서 해를 찾을 때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다른 문자가 포함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미정 숫자가 없는 애부터 그리세요. 3보다 작다 먼저 그리시면 돼요. 3보다 작다 이렇게 표기하죠. 다음 얘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긴 아이야? 이렇게 생긴 아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서 공통된 X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해가 존재하는 거죠. 연립은 그런 의미라고. 공통된 아이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 노란색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공통된 X가 얘까지도 포함해서. 이게 중요하죠. 빨간색. 얘네들이에요. 3 빼고요. 자,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즉 2분의 A-7이 3보다 작으면 공통된 해가 존재해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고서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딱 겹쳐버리게 되면 만약에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게 되면 노란색은 3을 포함하지만 흰색은 3을 포함 안 하고 그 전까지만이거든. 그러니까 공통해가 존재하지 않게 돼. 공통해가 존재하려면 등호 없어야 됩니다. 등호가 없어야지 공통해가 존재해요. A-7 양변에 2 곱해서 6. A는 13보다 작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정수 A의 최대값 12가 정답이죠. 정답은 12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지. 솔직히 부등식 푸는 거, 연립부등식 푸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162번 보자. 뭐 하다 왔니 너, 준호나? 누구랑? 뭐 먹어? 그러면? 여자애들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 아, 걔네들? 걔네들은 시험 잘 봤어? 잘한 애들이야? 어. X가 작거나 같다 A-2보다 첫 번째 부등식 푼 거죠. 두 번째 부등식 넘기면 3X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자, 162번 문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중요해요.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가 있어야 됩니다. 5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등식은 무조건 수직선이야. 자, 누구부터 그려? 얘부터 그리는 거야, 항상. 마3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요. 어때야 돼? A-2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A-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공통해가 5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통해로 마이너스 3이 안 들어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만 있어야 되고 3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A-2의 범위를 찾는 거야. 얘는 여기 있어야 돼. 뭐 2와 3 사이에 있어도 되고 또 얘가 2가 되면 노란색도 2를 포함하게 되고 흰색도 2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돼요. A-2가 3이 돼버리면은 A-2가 3이 돼버리면은 3도 포함하게 돼요. 그래서 몇 개가 돼? 6개가 돼요. 5개밖에 없어야 된대, 문제에서. 정수 X 5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따라서 등호 안 들어갑니다. 4 이상 5 미만 정답. 자형수 A는 4가 되겠습니다.
나 저기 서술형이랑 1등급은 과제로 안 내려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음, 니네 지금 수행평가 시즌이지? 아이, 여기 활용까지 유형 10번까지 나갈 거야. 유형 10번까지. 다음 표는 도식품 A, B의 68번이야. 도식품 A, B의 100g당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도식품 A, B를 합하여 200g을 섭취하려고 할 때 열량을 196kcal 이상 단백질을 18g 얻기 위해 섭취해야 되는 A의 양의 범위는 뭐냐? 열량 90, 170, 단백질 15. 자, A가 Xg, 그러면 B는 자, A, B 합해서 200g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했거든. A, B 합쳐서. 그러니까 얘는 200 마이너스 Xg이 되겠지.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두 식품을 섭취해서 열량을 196kcal 이상. 그러면은 A는 Xg 먹으니까 먹는 열량이 90X kcal. B를 먹으면서 섭취하는 열량 170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kcal. 그 둘을 더해야죠. 그게 196 kcal 이상. 다음, 단백질은 18g 이상이래요. 그러면 A 먹으면서 먹는 단백질의 양 10X, B를 먹으면서는 5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그게 18g 이상. 이렇게 되어야죠.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죠? 뭐 식은, 연산은 여러분들 할 테니까 안 풀게.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건 사실 이거거든. 유형 10번. 너 꼭 의자 앉기 요거 꼭 못하더라고. (1174번) 수진에 반 학생들이 소방교육을 받기 위해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여러 개 있는 실습실에 모였다.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고 4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다고 할 때 의자의 최대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의자의 최대 개수, 즉 의자의 개수를 X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부등식을 뭘 가지고 세우냐면은 의자, 자, 그러면 총 학생 수. 학생 수. 학생 수는요, 자, 3명씩 앉으면 5명의 학생이 남는데, 의자가 X개인데. 그러면 학생 수는 3명씩 X개 다 앉았고, 5명이 남는 데잖아. 그래서 3X 플러스 5가 학생 수죠. 이제 이거 가지고 이거 헷갈려. 잘 들어야 돼, 이거. 맨날 이거 갖다 질문해. 1차 부등식에서. 그러면 3x 플러스 5라고 하는 학생 수는 자, 뭘 가지고 세우냐면
4명씩 앉으면 의자가 하나 남는데. 그러니까 자, 의자가 있어. 의자가 막 있어. 의자가 몇 개 있냐면 총 X개 있는 거야. 그러면은 4명씩 앉으면 의자가 하나 남는데 그러면 이거 못 쓰는 거죠. 그럼 4명씩 앉으면은 여기에 4명이 마지막으로 다 앉고 끝날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한 명만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식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학생 수는 최대 4명씩 야 얘가 X번째죠. 의자가 얘는 X-1번째 의자예요. X-1개의 의자에 다 앉을 수도 있고 학생 수는 최대 그런 거야. 최소 몇 명? 여기 한 명. 그러면 4명씩 몇 개 의자? X-2개에는 다 앉고 여기 한 명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최소예요. 이렇게 해서 식 세워서 풀면 되나. 이건 식 세우는 게 어려워. 헷갈려. (175번) 지금 풀어보세요. 1175번. 바로 같이 또 풀어보게. 1175번. 이게 헷갈리거든. (1175번은) 어떻게 될까? 보자. H 학교 강당에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다. 의자 한 개에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고 6명씩 앉으면 의자가 한 개 남는다고 할 때 의자의 최대 개수는 그랬으니까 의자 수를 X로 둬야 되겠죠? 다음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는데 그러면은 5명씩 앉았으면 5명씩 X개 의자 다 앉았고 서 있는 애들 8명 이게 총 학생 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뭐 가지고 식을 세야 되느냐 6명씩 앉으면 의자가 한 개 남는데 자 다시 의자가 이렇게 막 있는 거야. 의자 X개 얘가 X번째, X-1번째, X-2번째야. 그러면 총 학생 수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총 학생 수의 범위는 최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6명씩 앉으면 의자가 하나 남는데 이거 안 쓴다는 얘기죠. 6명씩 앉았어요. 그러면 여기 6명 꽉 차 있는 경우 6 곱하기 X-1 이게 최대. 최소는 여기 한 명만 앉았어도 의자 하나 남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한 명 앉는 경우 6명씩 X-2개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세우면 되죠. 준원아 식 이렇게 똑같이 세웠어? 그래서 이제 연립부등식 풀면 되는 거죠? 이거 절대값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절대값은 유나가 제발 들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왜냐면 이거 절대값은 시험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 이건 절대값은 시험에 나와. 어떤 형태로도 나와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애들이 있을 때 할게. 유형 10번까지가 자 과제인데 1등급은 빼고 과제 낼게. 1등급은 여기 쭉 나간 뒤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등급 할 거야. 알겠지? 1등급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할 테니까 1등급 빼놓고 하세요. 서술형 하지 마세요. 풀면 좋지만 풀고 싶은 사람 풀어도 돼. 경빈아.
야, 너희들 좀 풀고 가자, 유형. 풀면서 질문하자.